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31일 탈북자 3만 시대 자립적 삶과 통일 준비를 주제로 북한 이탈 주민 학회 1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도 정책을 개선하고 탈북민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껴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큰 방향은 기존의 보호, 지원을 넘어 자립과 자활, 무엇보다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탈북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총 3부에 걸쳐 진행했으며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정착과 통합 과정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고 통일 준비를 위한 탈북민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8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45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70년 백서 발간 기념식과 제3회 남북 간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분단 71년을 맞은 올해 적십자사는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발자취와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기념식 후 열린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향후 남북 적십자 간 인도적 교류 협력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청년 창업률이 전년 대비 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한 청년들의 도전은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을 주제로 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시장과 경제가 시작될 통일. 젊은 청년들이 통일 후 무한히 펼쳐질 가능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깨끗한 환경 속의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통일 이후에 북한의 관광산업, 합쳐서는 통일한국의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서 통일한국 관광안내사 자격증 아카데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이 총출동한 현장.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현장으로 가보시죠. 젊은 기운이 감도는 서울의 한 전시회장. 이곳에서는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환경, 의료, 관광, 식품 등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주제가 창업의 소재로 등장했는데요. 지난 6월에 시작된 이번 공모전은 무려 200여 개가 넘는 팀이 도전을 할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직접 이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시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통일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본선에 위촉된 팀은 모두 20개 팀. 총 1,500만 원의 상금을 두고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통일이 됐을 때 교류와 화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지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사실 이제 본선이긴 하지만 다들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서로 정보도 나눠가는 좋은 선의의 재미있는 게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는 어떤 참신함을 보여줄까요? 그로부터 2달 뒤 최종 심사를 앞두고 통일 창업 아이디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창업 아이템을 실물로 구현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창업 아이템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창업 아이템 유형은 통일 후 북한 주민을 소비자로 생각한 창업 아이템입니다.
저희 공모 사업의 요지는 단순히 삼진차를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민에게 다양한 창업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지금도 이만큼 발전한 것을 우리나라와 화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거라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남한에서 유행하는 창업 아이템의 확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양한 먹거리 사업과 문화 콘텐츠 사업이 있겠죠. 여기에는 남북 문화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배려도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통계청에 저희가 검색을 해봤던 결과 6세에서 9세 같은 경우는 과반수 71.9%가 애니메이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10세부터 20세 미만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순위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남한의 통계 자료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사업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주제, 바로 자연을 생각한 창업 아이템입니다. M2W2 팀에서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북한에서 광물의 가공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안했습니다. 농담 삼아 대동강물 팔아서 이런 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고, 지하자원 현황과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폐수 처리 현황들을 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폐수 처리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그 모듈을 적용을 하면 될까, 그런 것들 구상을 하면서 이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람을 찾겠습니다. 사람 찾기 팀의 김종수 이사드립니다. 이산 가족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통일 후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소셜 앱도 소개됐습니다. 앱 제작 과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해드리게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정식 버전의 출시를 좀 더 앞당겨서 남한에 있는 분들이라도 북한 이탈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서로 찾을 수 있게끔 먼저 상용 서비스를 시급히 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나왔으면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은 관람객과 참가자 모두에게 창업 아이템 이상의 의미를 안겨줬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일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준비랑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더 소통을 해서 디벨롭을 하면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일된다는 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 과정 중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간에 사람들 간의 소통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는 거를 이제 또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통일 후의 남북 사회를 그려볼 수 있었던 2016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오늘 발견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통일 후 꼭 실현되길 바라봅니다. 통일 한국에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민이나 북한 자원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서 다가가는 그러한 관점으로 저희가 나가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7일 뒤에 군대를 가는데요. 네, 이걸 준비하면서 또 되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통일이 됐을 때 이러한 이념적인 것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좀 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입니다. 남과 북, 우리는 반만 년 동안 같은 역사를 가졌지만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역사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남북한이 함께 존경하고 있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고려의 수도였으며 그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개성 역사지구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창건 이후 고려 500년 왕조의 흥망성쇠를 같이 한 고려의 왕궁터, 만월 때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개성 한옥지구, 천문을 관측했던 첨성대, 그리고 정몽주가 죽임을 당한 선주교까지 오늘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생각해본다. 경기도 용인시를 지나다 보면 유독 포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포은대로, 포은교, 포은아트홀. 포은은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호로, 용인시 처인구에 그의 묘가 있다. 개성에 산소가 있었는데 이제 경북 영천 고향으로 이제 이장을 해가는 천장을 하는 과정에 상여가 수지 그 풍덕천을 지날 때 앞에 있는 명정이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명정을 쫓아서 와보니 명정이 여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유명한 재관을 불러서 물어보니 이 자리가 천하의 명당 자리다 해서 여기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용인에 가면 포은과 관련된 지명을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다. 포은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에는 포은 문화제도 열고 있다는데, 포은 선생의 고귀한 정신과 충효 사상을 지금 현재의 우리 학생들한테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어떤 기본이 되는 틀을 접목시키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던 고려말. 폐하, 위하되 발이 묻겠다 하옵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성계 세력은 당시 대학자로 존경받고 있던 포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 했다. 하지만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는데, 이에 이성계의 아들이자 훗날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이방원이 시 한 수를 지어보낸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천년 만년 누리리라. 이것이 바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그를 회유하기 위해 지은 하여가이다. 이에 정몽주도 시로 화답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 나라지만 끝까지 신념을 지키려는 정몽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 잘 가시오 수문화 시중 대감. 결국 정몽주는 작은 돌다리 위에서 피살된다. 정몽주가 죽임을 당한 곳, 개성 역사지구 안에 있는 선죽교이다. 선죽교는 개성시 선죽동의 로계천이 놓여있는 고려 시기의 돌다리입니다. 1392년 고려의 관리의묘 유학자인 정몽주가 리송계 일파요의 선죽교에서 피살된 것으로 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돌다리 바닥에는 그때의 핏자국이라고 전해오는 곰붉은 흔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다리를 국보 159호로 지정하고 지극히 보호하고 있다. 북에서도 정몽주를 존경하고 그 뜻을 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북에서 정몽주 하게 되면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충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북한은 고려라는 나라를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성계를 반대해서 싸웠다가 죽은 사람으로, 그래서 정몽주를 영웅시하고 그 다음에 전설적인 인물로, 충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 한 충절의 대명사 포은 정몽주. 그 고귀한 넋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남북이 다르지 않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